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손흥민 골도 넣고 토트넘이 이긴다고 했었는데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지? 미치겠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팬 여러분, 그리고 신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5시 15분에 손흥민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 리그 상위권에 있는 팀 토트넘과 최하위권에 있는 팀 풀럼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주전들도 푹 쉬었었기 때문에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뉴스 24는 3대0 승리를 예상했었고, BBC 전문 기자는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승리하는 골 숫자보다 집중되는 건 클린시트였습니다. 풀럼은 경기당 득점이 1점이 안 되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토트넘이 득점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경기라 생각됐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의외로 풀럼이 수비 위주가 아닌 전방 압박부터 가면서 맞불 작전으로 나와 당황은 했지만 두 팀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풀럼이 좀 과격한 느낌이긴 했는데, 토트넘은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레길론은 역시나 날렵하면서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고, 첫 번째 기회도 레길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전반 18분 오리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재치있게 발끝으로 슈팅을 했는데, 그 가까운 거리를 아레올라가 동물적 감각으로 클리어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에서 골키퍼 경쟁을 했던 유능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24분 은돈벨레가 아크 부근에서 툭 찍어 올려준 볼을 손흥민이 쇄도하며 헤딩슛을 날렸는데, 이 슛도 아레올라가 선방을 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골 결정력이 세계 최고인데 손흥민이 못한 것이 아니라 골키퍼가 너무 잘한 거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케인이 바톤 터치를 하며 헤딩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시작은 중원 아래에 있던 호이베르부터 시작합니다. 레길론이 속도를 높이자 택배 패스를 해주었고, 레길론이 왼쪽에서 월드클래스급 크로스를 올리며 케인에게 정확하게 배달해버렸고, 케인은 몸을 날리는 다이빙 헤딩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모든 대회에서 순항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두 선수 때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약팀을 상대로 25분의 골이면 혹 너무 늦은 시간에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풀럼은 전혀 약한 팀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실점도 적었고, 그 사이 리버풀과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팀이기 때문에 얕잡아 볼 수는 없었죠. 다행히 선취골이 일찍 나왔으니 남은 시간 동안은 파괴력 있는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또 시작했습니다. 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만 되면 상대팀에게 공격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느낌인데, 토트넘은 20여 분 동안 이렇다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65분 이상 동안 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순위가 강등에 가까운 팀인데 비등비등하게 되니까 시청하는 것 자체가 좀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26분 토트넘의 추가골이 가능한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은돈벨레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단독 찬스가 왔고, 골대와 가까워질 사이 수비수들이 달려들었는데 살짝 빗맞은 듯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볼이 골대를 맞으며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말했죠. 오른발 슈팅은 강하고 왼발은 더 정확하다고. 그런데 골대를 맞은 것입니다. 이전에 베르바인이 손흥민과 같은 상황에서 골대를 맞았을 때 엄청난 비난을 했었는데, 경기 마친 후 손흥민에게 얼마나 화살이 돌아올까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풀럼은 후반 30분쯤 용병술이 적중을 합니다. 교체로 들어온 루크먼이 산체스와 1대1 대결을 펼치는 중 뚫려버렸고, 루크먼은 어려운 자세에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리며 헤딩골을 연결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실점 공식이 또 일어났습니다. 선취골 넣고 후반에 실점하기, 공중볼에 약한 거, 선수들 공격 지향하기.
토트넘은 이후부터 다시 골을 노리려고 라멜라, 비니시우스를 투입시켰지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다가 희망 고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후반 44분 손흥민의 완벽한 어시스트로 레길론이 골을 넣었는데 완벽한 업사이드에 걸려버렸습니다. 초긍정으로 시청했다가 완전 실망하게 된 경기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왜 계속 이래야만 할까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자신은 라인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후반전만 되면 공격이 살아나질 않고, 무리뉴 감독은 오늘의 무승부를 결정적인 찬스가 골이 되지 않았고 플럼에게 행운이 조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득점 기회들이 골이 안 됐다는 책임을 주는 평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토트넘 팬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훨씬 비난했고, 그건 국내 팬들도 비슷하죠. 손흥민의 활약은 비난보다 아쉬움 정도였고 역시 손흥민이 더욱 중요한 선수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쎄, 거지같은 전술을 짠 무리뉴 탓인 것 같은데 손은 정말 아깝게 놓친 골들만 있잖아. 확실히 후반전 때 놓친 손의 슛이 최고의 기회였던 건 사실이야. 그 기회를 잡았어야지. 손, 케인, 베일, 델레, 비니치우스, 분명 최강의 공격 조합인데 무리뉴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네. 살짝만 천천히 하지. 손이 온사이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이 골대를 맞췄어. 아주 조그만 옆에를 때려주지. 손이 몇 차례 놓친 건 사실이지만 너무 부담을 주진 말아야 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계속 수비에서 난리난 게 몇 번째인지를 생각해봐. 아직도 선수들 문제인 것 같아? 손이 뛰지도 않았으면 프리 어시스트가 있었을까? 눈 뜨고 잘 봐봐. 오늘 그는 잘 플레이 해줬어. 손을 부르짖은 슈팅이 몇 개인지. 손이랑 케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우리 탓이지 그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최근 손의 경기 중에서는 최악이었네. 컨디션이 금방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무 지루하고 무리뉴는 너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손, 케인한테 공이 가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들만의 탓은 아니라고. 손이랑 케인 없었으면 오늘 골도 없었어. 전술이 문제야. 이제 알았어. 손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린 플랜 B가 필요해. 손이랑 케인은 모든 슈팅을 골로 연결시켜야지. 다른 애들은 아예 골을 못 넣으니까. 기회 한번 놓친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이야. 우리가 리드 잡고 걸어 잠그는 게 문제지 손의 기회 말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잖아.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손의 잘못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손이 놓친 많은 기회들? 반대로 말하면 손만 기회를 만든 거 아니야? 손, 케인 없으면 리그에서 그 어떤 팀도 이기지 못할걸? 2명 말고 다른 옵션이 있긴 해? 대체 왜 후반전 때마다 신경 끄고 있는 거지? 손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우리가 평생 손에게 의지할 건 아니잖아. 이젠 기대도 안 된다. 손이 골 하나 놓치면 그대로 무너지는 팀이 뭐가 기대된다고. 손의 경기력이 나쁘다니 이런 일은 드문데. 오늘 손 경기력 최악이었어. 근데 웃긴 건 베르바인이나 루카스가 똑같은 일을 했잖아? 그럼 걔네 욕이 이거보다 더 많이 먹었을걸?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별로였어. 분명 손은 그 골들을 넣었어야 했다고. 토트넘은 이로써 3위가 아닌 6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 메뉴와 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플럼과 셰필드를 연속으로 잡고 더 높은 순위가 되길 바랬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상황은 아니죠. 아직도 리그는 절반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공중볼 막을 수비수 좀 꼭 데려와서 황당 실점 좀 줄이고 리그 후반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월드 클래스답게 공격 포인트 없으면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왔네요. 다시 골 폭풍을 일으켜 주겠죠. 손흥민 파이팅!